네, 오늘 우리 시장 뚜벅뚜벅 부진을 극복해가고 있지만 이 경제 상황만 보면 여전히 좀 비상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2시의 인베스트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4.5%를 넘었습니다. 이 4.5% 넘어가면 뭐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미 넘어섰고요. 뭐 보면 환율도 지금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 국면 이 증시에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인가요? 사실 이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랑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데 네. 보통 100bp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 5.5니까 100bp를 빼면 4.5%.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특히 더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고용 그리고 물가 지표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네. 특히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이 비농업 신규 고용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보통 포함이 안 돼야 하는데 미국 이 고용 지표에는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이 불법 이민자들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좀 신규 비농업 고용이 조금 지표가 크게 상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36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계절성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형 한국 기업들의 이런 배당금 지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삼성전자도 4월 19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이제 돈을 송환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 역송금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네. 달러가 밖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오히려 강세, 원화는 약세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4월 19일에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이 일정이 있듯이 중하순에 대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역배당금, 역송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이 아무래도 이 연고점 부근의 레벨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1,360원대에서 더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중동 쪽은 싸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란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을 봉쇄 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하마스 쪽도 이스라엘 공습에 뭐 지도자 아들이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연말까지 물가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게 될 것이냐.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 물가에 대한 예측을 했을 때 약간 퐁당퐁당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달 정도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는 다시 내려가고 퐁당퐁당 하면서 서서히 좀 안정화되는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1월, 2월, 3월 물가가 좀 예상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이 안정화의 흐름에 조금은 지연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느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저희가 연말 미국 CPI 기준으로 2.9%, 2.8%, 2%대를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의 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3%대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많이 내려봤자 3.1, 뭐 3.2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렇게 이렇게 물가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고 그중에서도 이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근원 물가 중에서 이 운송비라는 핵심 서비스 물가가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CPI가 예상보다 많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이 운송비도 그리고 유가도 다 같이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전망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당분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이 물가의 안정화가 좀 느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하면은 연내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상황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또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단기 충격이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심각한 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기준금리 5.5% 그러면 미국 경기가 이제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소비도 굉장히 강하고 지금 고용도 강하고 물가도 높은 수준이지만 이 5.5%가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
침체, 둔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5.5%라는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비라던가 고용이라던가 이런 경제 지표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심지어 ISM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바닥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물가가 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뭔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뭐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변동성, 단기적인 충격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금리를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충격의 그 기울기나 아니면 그 충격의 여파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한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정말 연내에 안 한다 이러면 1년까지도 버텨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연내에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수준보다는 저희는 한두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한 가지는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국방 지출 수준으로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금리를 약간 낮추라는 압박을 또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내에 금리 인하가 한두 번 정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더더군다나 물가가 뭐 9%대였다가 3%대로 낮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뭐 연내에 금리 인하가 없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둔화가 온다, 이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 상황에서 우리 수출 대기업들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오늘 나온 이제 4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반도체 수출 늘고는 있는데 예년과 비교하면 아직 회복세가 이렇게 좀 더딘 상황이거든요. 올해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좀 괜찮을까요, 이대로?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 수출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미국향 수출이 이제 영향이 큰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내수주들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 수출주들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 섹터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이 수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고요. 코스피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60% 빅 점프가 예상이 됩니다. YOY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실적 상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이런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 대형 수출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어닝, 그리고 수출 지표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시에 인베스트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종종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